한국 기준 8월 6일 개막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난 현재 다시 유럽 축구가 시작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측 순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슈퍼컴퓨터는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이 리그 순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하고 4위권에 들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까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우승 예측과 함께 예측 순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측 순위 6위에 랭크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1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개막전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하며 안 좋은 출발을 보인 맨유.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 새로 테나흐 감독이 부임했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프리시즌 첫 경기 리버풀전에서 테나흐 감독의 팀 컬러가 입혀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리버풀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죠. 그만큼 테나흐 감독이 부임하고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보니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아약스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 테나흐 감독인데 이전 감독의 역량과 라커룸 장악력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던 맨유 입장에서 정말 좋은 감독이죠. 이렇게 좋은 감독이 맨유에 부임했다 보니 선수들의 활약도 올라온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전 굉장히 부진을 보였던 마시알이 프리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전 시즌 조금은 부진했던 산초가 테나흐 체제에서 팀 동선이 개선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맨유의 스쿼드 문제는 꽤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맨유의 3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맥토미니는 수비 시에 튀어나가는 성향인데 백업이 느리다 보니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안길 가능성이 높고 프레드는 항상 신체적인 피지컬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 확실히 이 두 선수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1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이 두 선수 모두 최악의 활약을 선보였죠. 아직까지 선수 보강이나 방출에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보니 이번 시즌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맨유가 이 우려를 기대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네요. 예측 순위 5위에 랭크된 팀은 아스날입니다. 1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개막전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하고 좋은 출발을 보여준 아스날. 사실 아스날은 프리시즌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름값 있는 첼시, 세비야를 상대로도 4대0, 6대0 대승을 거두는 좋은 활약이었죠. 이 경기들을 포함하고도 프리시즌 전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주전 공격수와 수비의 보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미야스, 티어니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최근 베나이트를 풀백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첸코가 영입되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제주스의 영입이 아스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원 지역에서 자카, 웨데고르, 제주스 등 3명 이상이 배치되며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스가 현재 공격진인 사카, 마르티넬리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큰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죠. 수비 쪽에서는 임대 복귀한 윌리엄 살리바가 성공적인 복귀를 했는데 그의 활약이 좋다 보니 아스날 입장에서는 주전급 센터백 뎁스를 추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주전급 수비수가 늘어났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져 유연한 수비 라인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다른 빅6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진 확실히 우위를 가질 만큼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다 보니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4위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즌 아르테타가 물론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안 좋은 시기 역시 꽤 길게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 아르테타다 보니 감독의 역량 역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죠. 이번 시즌엔 아스날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측 순위 4위에 랭크된 팀은 첼시입니다. 1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첼시. 사실 첼시는 프리시즌에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선수 보강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고 잉여자원 정리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4대0 대패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죠. 물론 투엘의 전술적인 역량이 매우 뛰어나지만 그것보다 첼시 스쿼드 자체가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가 굉장히 큰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이전 시즌 결정력에 큰 문제를 겪었었는데요. 그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공격 자원의 추가적인 보강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영입한 스털링이 끝인데 스털링도 결정력 문제가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스털링은 결정력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모습을 선보이는 선수죠. 실제로 프리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수비진에서 류디거, 크리스텐센이 팀을 떠나며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라는 나이가 많은 수비진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티아고 실바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나이 때문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큰일이기도 하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이제 믿고 가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나폴리에서 월드클래스 센터백 쿨리발리를 데려옴으로써 급한 불은 끄긴 했죠. 프리시즌에서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1라운드에서도 수준급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가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 장기 부상을 당한 치렐이 드디어 돌아왔는데 저번 시즌 치렐이 빠진 뒤로부터 부진에 빠진 첼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아직까지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이 자리에 브라이튼의 쿠쿠렐라가 영입되며 좌측 풀백 자리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점은 첼시의 중원인데 지난 시즌 후반기 다소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인 캉테의 폼이 다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부상이 없는 첼시의 미드필더진은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라는 수준급의 미드필더 조합이죠. 물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드필더진이 아쉽긴 합니다. 이들의 부상 없이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상 순위 3위에 랭크된 팀은 토트넘입니다. 1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개막전에서 4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인 토트넘. 이적 시장이 정말 활발했었는데요. 왼쪽 윙백의 페리시치, 오른쪽 윙백의 제드 스펜스, 벤데비스의 경쟁자로 랑글레, 주전급 공격수로 히살리숑, 중원의 비스마를 영입하며 충분한 보강을 이뤄냈죠. 게다가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 후 이른 시기에 영입을 완료했다 보니 프리시즌을 보내기 적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하다 보니 스쿼드의 뎁스를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게다가 그냥 숫자만 채운 것이 아닌 주전급 선수를 대거 영입하며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영입이었죠.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강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전 시즌 토트넘을 생각해본다면 확실히 좋은 영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수들과 함께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번 이적생들과 기존 선수들 중에서 랑글레, 비수마, 페리시치, 포스터 등등 부상자들과 코로나 이슈로 인해 사용해보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게다가 프리시즌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잉여 자원 처분을 이뤄내지 못했고 다이어 자리에 센터백 자원을 확실히 보강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영입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죠. 확실히 저번 시즌 후반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 토트넘이다 보니 주전 자원이 이탈이 없는 토트넘에 많은 보강이 이루어져 기대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엔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만큼 좋은 활약을 보이면 좋겠네요. 예측 순위 2위에 랭크된 팀은 리버풀입니다. 1라운드 풀럼과의 개막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리버풀. 여전히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인데요.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프리시즌에 펼쳐진 경기이기도 하고 변화가 많았던 맨시티를 상대로 한 경기다 보니 이 경기 하나만으로는 이번 시즌을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리버풀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저번 시즌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살라의 폼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전 재계약 이슈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컨디션 문제를 겪은 살라가 이번에 재계약을 맺고 하면서 폼이 올라온 것이죠. 이와 함께 누네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포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고 커뮤니티 실드 골, 1라운드 살라와 함께 1골 1어시를 기록했죠. 물론 팀을 떠난 마네의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할 순 없지만 다른 방향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로버트슨, 아놀드라는 강력한 풀백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네스의 활약이 기대가 되죠. 하지만 이번 시즌 리버풀의 중원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원이 부상 없이 주전 자원이 계속 출전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누군가가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티아고는 부상이 잦기로도 유명한데 실제로 1라운드 풀럼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만큼 이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파비뉴의 백업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프리시즌 좋은 활약을 보인 바세티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1순위 백업이라고 하면 henderson이 보겠지만 henderson의 빈자리를 메울 선수의 퀄리티가 낮은 게 사실이죠. 이미 티아고의 부상으로 중원에 변수가 생긴 만큼 이번 시즌 클롭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예측 순위 1위에 랭크된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1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인 맨시티. 이적 시장에서 혼란을 영입하며 기존 결정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맨시티인데요. 그토록 원했던 전문 스트라이커의 영입으로 더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시즌 경기들 역시 좋은 활약을 보였죠. 더브라이너, 혼란 역시 득점을 기록했고 그릴리시도 좋은 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실드에서 살짝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우려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맨시티의 센터백 라포르트의 무릎 부상이 큰 문제입니다. 패배 인터뷰에 따르면 적어도 9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전 무릎 장기 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후 부상이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부상으로 센터백의 빌드업에 다소 문제가 생겼는데, 왼발 센터백으로 볼을 운반할 수도 있고 롱패스로 볼을 배급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을 가진 선수다 보니 그의 빌드업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게다가 스톤스는 잔부상이 많아졌고 아케 역시 빌드업 부분에서 크게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풀백의 뎁스가 얇다는 건 역시 문제점이죠. 그리고 스털링, 제주스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수의 뎁스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1라운드부터 멀티골을 넣은 혼란이 적응을 빠르게 마칠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 이전 걱정이었던 결정력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확실히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 역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6위까지 예측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리버풀, 맨시티 이 두 팀이 우승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두 팀 모두 우려점이 있는 만큼 이번 시즌도 역대급 우승 경쟁을 이어가며 재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위 싸움 역시 치열할 텐데 어떤 팀이 3, 4위를 차지해 다음 시즌 챔스에 진출할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